이번에는 그래서 수능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로 해서 선생님이 정말 그냥 단순해. 모의고사에서 있던 비문학 있잖아. 이 전화를 해봤더니 교육청하고 평가원 저작권이 없대요. 그냥 언제 거라고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된대요.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인간교재 비싸게 만든 인간들 보면서, 물론 나도 언젠간 그래야 될 수도 있겠지만 너희 때는 아닐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기출 문제집을 잘만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기출에 있는 지문을 1000개를 모아놨어. 그래서 이름이 천지문이야.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김기훈 선생님을 좀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다 보니까 김기훈 선생님이 천일문이라는 책을 써서 나는 천지문을 만든 거야. 근데 이 천지문을 읽을 때 당연히 그냥 독서처럼 편하게 읽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 오늘 수능 며칠 남았는지 아는 사람? 메가스터디 사이트. 그렇지. 현수 안 해. 오늘 319일 남았어. 이제 곧 300 깨져. 이제 앞에 숫자가 2자로 바뀌어. 그리고 기지개 좀 펴고 학교 다닌다 하면 100대가 들어와. 그러다 8월 어느 날 갑자기 몇몇 학교에서 애들끼리 이런 말을 해. 100일주 한잔 해야지 하는 미친놈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잣됐다. 수능 열흘 남았대. 이지랄 떨다가 수능 보러 가. 무서운 세상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300일 좀 넘는 기간 동안 당연히 수능에 최적화를 해야 돼. 우린 최적화를 시키기 위한 공부들을 할 거야. 그러면 천지문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너희가 원래는 이거 가만히 냅둬도 자생적으로 알아서 하게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조금 익스프레스로 하게 도와줄 거야. 자, 다 책 펴봐. 두꺼운 거. 두꺼운 거 펴보면 처음에 조선시대부터 시작하는 게 있을 거야. 자, 첫 지문을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보여줄 테니 지금부터 잘 따라와봐. 조선시대의 풍속화 동그라미. 인물화나 산수화에 비해 가치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낮 동그라미. 격식을 따지는 사대부들은 품격을 중시해서 사대부 동그라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천하게 여겼다. 삶의 모습 동그라미. 천 동그라미. 우리는 오랜 유교적 전통 속에서 생활하면서 유교 동그라미. 사대부들의 이 같은 가치관을 받아들여 풍속화의 가치를 오랫동안 낮게 평가한 것은 아니까 낮게 평가 동그라미. 고개 들어. 이게 왜 계속 고개 들어야 돼? 자, 기억해보자 우리 똑똑한 친구들. 자, 첫 번째 김윤 빼고 말해. 얘가 김윤이거든. 김윤 빼고 말해. 자, 뭐가 있었어? 좀 얘기 좀 해봐. 뭐 나 싫어? 나 되게 착한 사람인데 뭐 음료수를 또 사줘야지 말할 거야? 그렇지, 풍속화. 제일 먼저 등장해야 될 건 풍속화지.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니 얘들아? 낮. 그 다음 뭐가 있었어? 유교, 사대부, 삶을 그리는 거, 천. 이렇게 있었잖아. 이 단어를 모아가지고 이 글을 만든 거야. 선생님 첫 시간에 말했잖아. 단어가 모여가지고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 글 된날 때 가장 근원인 얘였어. 이 지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풍속화, 천하계, 사대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야 됐어. 이해하겠어? 그럼 두 번째 다시 한번 해보자. 또 읽어보자. 풍속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실사구시를 표방한 실학사상이 대두된 조선 후기다. 실학사상, 실학만 동그라미, 사상까지도 하지 마. 최소화시켜. 후기 동그라미 해놔. 이럴 때도 조선 후기가 아니라 후기의 동그라미 해놓은 거야. 왜 그러냐면 설마 고려 후기겠니? 구석기 후기겠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후기야. 이 시기가 되면 서민들의 삶은 점차 나아지고 서민 동그라미. 서민들 중에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부 동그라미. 대표적으로 누구야? 이건희 회장님이. 아니, 농담이다. 자, 반면 이 같은 사회의 변화는 그림에도 영향을 미쳐. 그림 동그라미.
사대부들의 취향에서 벗어나 생활을 기록하는 그림, 즉 풍속화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등장 동그라미. 고개 들어요. 말해봐. 시락. 그렇지, 실학, 후기. 그리고 등장. 또 서민. 그렇지, 서민 있어야 되겠지. 부 있어야 되겠지. 맞지? 이거 딱 보면은 엄마 아빠가 어려서 술을 한 잔 준 사람과 안 준 사람 또는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 어째 어린애들이 잘 기억하더라. 이 중학생 하잖아. 정말 잘 기억해. 뿌여, 칠학이야, 육아야, 뭐 이러면서 말하거든. 너 고등학생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얘들아 간에 공격을 한대. 간에다가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되게 조심해야 될 장기가 뭐냐면 간이다. 간은 평소에 안 아파. 근데 계속 스트레스 받거나 술을 지속적으로 먹거나 이런 것들이 섞이잖아. 어느 날 간이 그 수치가 딱 낮아지면 그때부터 얘는 폭락을 하게 돼. 그래서 나중에 뭐가 오냐면 간경화가 오거든. 그러면은 간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 주변에 간 이식을 받은 분이 2분이 계셔. 근데 그분의 지금 살아계시거든. 그분의 증언을 들어보잖아. 아침에 갔다 올게 이러는데 회사 와 있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모든 순간을 까먹어버린 거야. 계속 간이 이렇게 무서워. 왜냐면 간이 뇌를 공격해. 그래서 그 증거가 있어. 술 졸라 처마시면 간이 힘들어하지. 그럼 이제 간이 누굴 공격해? 뇌를 공격하지. 그럼 뇌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 필름이 끊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송지열처럼 삼수 때 방위역 1번 출구에서 자고 있는 일이 생기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아니 방금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농담으로 간이 좋은 사람과 간이 나쁜 사람의 어떤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기억 잘해. 잘했어. 두 번째 단락은 실학의 등장. 원래는 지문을 해서 하자면 자 얘들아 풍속화의 등장은 뭐야? 잘 생각해봐. 조선 후기에 실학이 있었어. 그럼 그때 실학이 뭐야? 상인들을 끌어올려주는 거야. 진짜 실사굿이야. 그러면은 그 실학에서 어떻게 되겠니? 누가 돈이 생기기 시작해? 양반이겠어? 서민이겠어? 서민이겠지. 근데 서민들이 자기네 거에 돈이 생기게 됐어. 그럼 서민들도 이제 지네 그림 그리고 싶을 거 아니야. 그거 뭐 그린 거야? 그게 풍속화야. 나 설명 졸라 잘해. 이게 내 전공 쪽이거든. 그러거든?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단어 몇 개만 기억하면 돼. 자, 세 번째 단락이야. 니네가 읽어. 지금부터 읽어봐. 1분 줄게. 세 번째 단락.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따라와봐. 우리들이 잘 아는 혜원 신윤복과 단원 김홍도는 그 그림도 이때의 것이다. 그럼 신윤복과 김홍도 동그라미일 것 같아. 신윤복과 김홍도는 같은 시대의 화가로서 도화서의 화음을 지내며 도화서 사대부 취향 그렸고 신윤복은 첨정, 김홍도는 현감. 그러나 이전의 화가는 달리 서민, 상주인, 인노의력을 이전 시기보다 자유롭게 그렸고 실제 주인공 풍면인데 세상살이 그리되 금기시됐던 이건 그리고 성유시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고 반면 동그라미 김홍도는 보다 서민적인 삶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대. 신윤복이 그린 삶의 무대가 남의 시선에 닿지 않는 이런 거는 이렇다면 김홍도는 이렇게 해악을 그렸대.
니네 자세히 읽었지. 난 지금 어떻게 읽었니? 대충 읽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아까 전에 우리가 음악에서 하고 똑같은 거야. 차폐음에 대해서 임계대역에서 자세히 읽고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김홍도하고 신윤복을 우리가 비교를 지금부터 벌써 겁먹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이 단락은 그럼 정리를 딱 하면은 뭐만 쓰면 되겠니? 세 번째는 3은 신윤복, 김홍도만 쓰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리고 필요한 거는 가서 찾아보면 되는데 대박은 안 물어볼 거야. 왜냐? 네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 자, 네 번째 단락 읽어보자. 우리는 신윤복, 김홍도의 그림으로 대표된 풍속화를 통해서 소중한 가치, 동그라미 사상적 측면에서 풍속화는 사상 동그라미 인간 중심적 사고를 잘 보여주는 예술이다. 인간 중심 동그라미. 그 전까지는 풍속화, 산수화는 사람을 그리지 않거나 그리더라도 자연의 부속물로 표현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풍속화는 그림 밖에 있던 사람을 그림이 중심으로 그리면서 그림의 중심 동그라미 인간 중심적 사고를 드러낸 중요한 양식이 되었다. 중요한 양식 동그라미. 예술적 측면에서 풍속화는 조선회화의 미적 영역을 확대했다는 가치를 지닌다. 미적 영역 확대 동그라미. 사대부들의 관념상 이상세계를 그린 것에 한정되었던 조선회화는 풍속화에 와서 여러 계층의 행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을 담아냄으로써 폭과 깊이에서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풍속화는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림에 대한 새로운 접근 동그라미 인간 사랑 동그라미 보여준다라고 했어. 마지막 단락은 뭐니? 풍속화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새로운 접근 인간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럼 내가 역으로 물어볼게. 네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치면 세 번째 단락에 있었던 김홍도하고 신윤복은 그 내부에 도화서에서 일을 하고 벼슬이 어떻게 되고 기녀를 그렸고 씨름을 그렸고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 얘들아? 안 중요해져 버리지. 이해하겠어? 이게 바로 글의 흐름이라는 거야. 글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글을 어느 정도까지 들고 내가 문제로 가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거야. 너무 많이 챙겨서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선생님이 강하게 주장하는 거고. 알았지? 다른 이쪽 다음 블럭에서 하시는 분들은 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진짜 강조하는 거고. 재밌는 일을 얘기하자면 몇 사람들이 고3들이 저쪽 다음 블럭에 계시는 큰 학원들이 있지만 나의 꿈일 수도 있는 뭐 한 300명씩 있는 그런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난 항상 하는 말 있어. 듣고 와. 가서 듣고 와. 그리고 내 것도 들어봐. 그러면은 듣고 판단해 했는데 정말 거의 다가 내 쪽으로 오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대 내 말. 근데 그쪽 분들은 지식을 쌓아주시더라고. 그쪽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야. 그쪽 분들이 수능에 대해서 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니네 인생이 걸려 있거든. 니네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함부로 이야기를 했다가 함부로 지도했다가 이게 큰일 나게 돼. 선생님은 목숨 걸고 니네들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돈 기값 벌어봤자 내가 100억 1000억 벌어서 뭐 하겠니? 물론 로마네 꽁띠를 처 마시겠지. 근데 나 그렇게까지 안 먹어. 그냥 데일리 와인 정도 먹고 살다가 나 막걸리도 좋아하고 소맥도 좋아해. 그리고 나는 술을 먹을 수 있는 날까지만 살다가 죽을 거야. 마지막에 자살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 멋있게. 왜냐면 내가 되게 존경하는 철학자 중에 미국의 갑자기 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그 자연주의 철학자 그분인데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은 100세까지 아이비리그 출신이거든. 경제학 쪽을 전공했어. 근데 100세까지 사시다가 100살 되던 해에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이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살을 하셨어. 갑자기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아무튼 돈이란 게 사실 내 인생에 있어서 선생님은 딱 하나야. 그냥 내 자식들이 하고 싶은 공부만 시켜주고 나면 난 나머지는
산으로 갈까도 생각 중이야. 양평 용문산 어디쯤 봐놨어. 난 그것도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적어도 지금 아파 있는 대한민국 더 아플 것 같거든. 그런 대한민국에 너희들만큼은 똑똑해져서 적어도 송지열 덕에 국어의 글은 좀 제대로 읽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글이 행간의 의미가 뭐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여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돼서 어려운 나라를 조금이라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알았지? 내 진정성을 이해해 줄 수 있겠지? 그렇다고 너무 감동받지 말고. 자,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 보자. 자, 다음으로 아니다. 문학으로 넘어가면 돼. 두 번째. 하나 더 해야 돼. 니네 괴롭혀야 돼. 2번 보자. 2번. 자, 이번에는 제한 스피드 천지문처럼 훈련을 해볼 거야. 제한 시간을 2분 줄 거야. 2분 주고 조심해. 5개의 단어를 뒤에다 써야 돼. 알았지? 2분 주고 판단을 순간순간 잘해야 돼. 지금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해봐. 2분 안에 읽을 수 있어. 너희 근데 너무 꽃밭에 살았어. 알았지? 지금부터 2분 준다. 시작. 다른 사람은 펜 놓고 있어도 돼. 안 보고 써야지. 그걸 또 보고 쓰면 안 된다. 자, 2분 지났습니다. 스탑. 2분 안에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 어쩌면 태어나서 지금 가장 집중했을 수도 있어. 그러거든.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계속 이 훈련을 해서 압축 강도를 확 올려서 지문에 대한 집중을 해야 돼. 자, 우리 기억해보자. 선생님 봐, 얘들아. 물론 나 보기 힘들겠지. 잘생긴 얼굴은 아니니까. 내가 정경호 정도 생겼으면 너희들이 좀 봐줄 것 같아. 일타 강사 스캔들 아저씨 있잖아. 그게 안가람이었다면서 손이. 나도 몰랐는데 안가람이라더라고. 자, 여기서 뭔 얘기가 있었지? 역사, 역사가.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지? 개인의 삶.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었어? 역사의 어떤 의미.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 항해인데 삶에서. 그 다음에 어때?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보는 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은 다 역사라는 게 새로운 재해석이란 것도 생긴다. 아까 그래서 뭐 미륵 뿌리고 뭐 어쩌고 그런 거 나왔잖아. 그런데 역사의 개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작가쇼 이러지만 IMF 때 보면은 정말 그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받고 이런 것들을 받지 않냐. 그래서 어때? 우리는
이 역사를 생각했을 때 삶의 지침을 놓고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지. 너희들이 2분 만에 글을 읽고 방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은 이 역사가 뭔지에 대한 방금 한 5가지 정도 이야기하잖아. 그럼 괜찮은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빨리 읽어야 될 부분은 뭐였었니 얘들아? 아까 전에 혹시 했었니? 궁예 얘기 나온 부분 있지. 그걸 굳이 자세하게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IMF 이야기에 굳이 너무 꼼꼼하게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겠지. 앞에 컴퓨터 구닥다리 이런 것도 빨리빨리 넘어가도 되겠지. 선생님은 아까 전에 이거 재봤더니 50초 정도 걸리더라고. 50초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여기쯤에서 이제 이래서 얘네들이 망했는데 속독학원이란 게 있었어. 선생님 때는. 미친 거지. 속독이 뭐냐면 이런데 걔네 원리책을 읽어보니까 책의 페이지를 3분의 1 정도로 나눠서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 읽으면 다 읽힌대. 가능해. 소설일 때. 소설이 보통 속독이 돼. 왜냐면 내용이 뻔해. 남녀 고등학생이 만났어. 둘이 손잡았어. 그러면 뽀뽀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아 너무 19금인가? 아 거긴 괜찮지 그 정도는. 근데 넘어가도 되겠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심리가 묘하게 갈 때 있잖아. 그거 속독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야? 비문학이야. 비문학은 아까 전에 봤지. 어떤 단어에서 어떻게 시비 걸지 모르니까 속독이란 게 안 돼. 근데 적당히 필요한 독을 하는 거야. 발췌독이겠지. 이해하겠지?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준 이 천지문을 스피드 천지문은 방금 2번째 연습했듯이 2분만 읽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스톱워치를 하나 사. 너무 좋은 거 사지 말고 다이소에서 제일 싸구려 사면 돼요. 자, 싸구려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맨날 하루에 한 5개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기 국어 읽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위에다 시간을 써.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런 거 하지 마. 1분 57초 이러지 말고 1땡땡57 이렇게 쓰라고. 그렇지? 그러면서 몇 분 몇 초 걸렸는지 정도 쓰면서 밑에다가 단어 5개 정도 써봐. 자꾸 훈련해. 계속 뛰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럼 파닥파닥파닥 살아 움직이겠지. 근데 걔가 먼저 앞으로 가는 거야. 선발대야. 당연하지. 천지문이 스피드 천지문이 먼저 가겠지. 그럼 이제 정독 천지문이 가는 거야. 이미 읽었던 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방금 첫 번째 수업이랑 연습했듯이 끊어읽기, 중요 단어 표시, 그리고 뒤로 넘겨서 기억. 끊어읽기, 중요 단어 표시, 뒤로 넘겨서 기억. 이거 진짜로 해봐. 선생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석희가, 야구 선수였던 우리 석희가 내가 서울대 합격한 날 너무 기분 좋아서 야 청담동 선생님이 가는 거기로 와. 밤에 늦었으니까 방송을 안 열어. 닫아도. 그래서 청담동으로 오라고 했어. 그날 대전에 있었거든. SRT를 12시 반 기차를 타면 대전역에서 수서역까지 넌스탑으로 12시 30분에 탑승을 시작하면 1시 17분에 수서역에 도착해. 그리고 바로 차를 가지고 나중에 너희도 대학 가면 선생님이 거기서 파티 한번 할게. 단 12월 31일 0시 넘어서. 왜냐? 법은 지켜야지. 근데 성인이 되면 사주겠다 이거야. 근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굉장히 멋진 바가 있어. 영화 촬영하고 막 그런 곳이야. 그리고 되게 친해 나랑. 사장님이 잘 안 나타나서 특히 편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 약간 사장처럼. 근데 거기 가서 석희를 만났어. 1시 40분까지 오라 그랬어.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택시비도 보내줬어. 지하철 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석희를 1시 40분쯤에 딱 만났어. 석희가 앞에 나와 기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허그를 빡 하고 나서 축하한다 했어. 그 다음에 물어봤어. 국어에서 애들이 가장 힘들어할 텐데 선생님도 국어가 가장 고민이 많다.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 한마디 할 수 없니? 라고 얘기했더니 한 말이 애들 천지문 많이 읽게 하세요. 석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천지문 읽게 하세요. 천지문 기억 훈련이 최고예요. 그게 너희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군데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훈련을 시켜줘.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니? 빨라지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3, 4월 되잖아. 여기 있는 전원은 선생님이 2시간 주고 모의고사 풀라 그러자. 나중에 실험해 볼게. 거의 다 맞출 거야. 천천히 풀면 다 맞추게 돼. 그럼 우리 남은 문제는 뭐니? 시간만 줄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정말 너희들은 수능 다 맞게 할 거야. 선생님의 목표야. 한 명 다 맞게가 아니라 전원 다 맞게. 알았지? 그러면 뜬다더라. 그러면 뜬대. 만점자 속출하면 뜬대. 알았지? 자, 그 다음 가보자. 소설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6페이지 갑시다. 자, 6페이지 이화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동태전 말고 이화전입니다. 예, 썰렁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화전 지금부터 10분 드릴 테니 편하게 풀어보세요. 자, 준비. 시작.
자, 10분 동안 다 푼 사람. 다 풀었다. 한번 쭉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잘 안 보여. 왜 다 소심? 아직 다 못 푼 사람도 있구나. 일어나, 친구야. 힘내. 자, 그 다음에 자기 다 맞았다. 가채점으로 손 들어봐. 쫄돌이들이 쫄순이들이 있나? 다 맞은 사람 없어? 두고 보자고.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지문은 얘들아 뭐였니? 뭐야? 고전 이화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읽었어요. 자, 우리가 수능에서 맞이할 소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설도 특징이 있어. 고전이 있고 현대가 있어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라고 놓고 보잖아.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선생님은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 등장 인물 수야.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극악무도한 등장인물은 이 짧은 지문 안에 12인간이 등장하여 각각 이 새끼들이 한마디씩 다 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얘들아? 졸라 헷갈려. 편갈라놔야 돼. 근데 그나마 이화전에서는 지금 아주 많이 등장하진 않았어. 근데 현대소설은 나중에 보면 등장인물이 고전보다는 좀 덜해. 이 고전에 그래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문제가 잘못된 결혼제도에 대한 것 때문인 것 같아. 처첩제가 있어가지고 결혼하고 나면 이제 여자 한 5명 등장해서 여자 5명 애 둘씩 그럼 이제 15명이지. 거기에 친인척 다 붙으면 이제 한 3, 40명 등장해서 각각 한마디씩 하는 거야. 골치가 아파지겠죠. 그런데 이 고전소설이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 지금부터 너희가 체크하면서 이거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또 좋은데 용어예요, 용어. 현대 용어하고는 좀 달라. 승상 뭐야? 상이야? 뭐야? 원수 뭐 이러면서부터 좀 쉬운 거야. 거기서부터 별의별 것들이 다 등장하기 시작해. 온갖 말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 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틀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 이제부터 고전소설을 공부할 때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놓는다. 자, 좀 이따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등장인물을 소설은 등장인물이 가장 중요해. 사람들이 자꾸 소설에서 주제가 중요하다 그러거든. 죽여버린다 그래. 아가리 확 그냥. 왜 그러냐면 소설의 줄거리가 주제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홍길동전을 생각해보자. 홍길동전의 주제는 뭐야? 첩에서 태어난 자식들의 억울한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였지. 홍길동이 그렇잖아. 형을 형이라 못 부르고 막 이랬잖아. 근데 우리가 보는 지문은 뭐야? 홍길동 지문을 보면 왕이 저 새끼 잡아라.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다고. 우리가 고전소설을 볼 때 당연히 공부로는 두 가지를 해야 돼. 지문 자체 공부도 해야 되지만 작품 공부도 해놔야 돼. 그거는 선생님이 좀 이따 알려줄 거야. 근데 그 작품 공부를 해놨다고 해가지고 이 긴 내용 속에서 어디가 나올지는 몰라. 물론 알고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그걸 떠나서 몰라서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어. 이 짧은 지문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소설은 뭐가 있냐면 사건이라는 게 있어. 즉 수능은 짧은 사건 하나를 보여준 거야. 그리고 너희들한테 이 사건이 뭐게 이게 수능에서 판단을 하라는 거야. 즉 상황 판단하라는 거야. 이 이화전에 지금 있었던 사건 생각해봐. 어떤 A라는 애가 계속 병신 짓을 하고 살고 있다가 나라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뭐래? 걔가 누구야? 상이 전라도 여산 고을로 간 원마다 고울고 황폐 이 말을 듣고 상소하와 신이 개비되면서 이화가 어때? 이화전이니까 이화였겠지. 이화여대 아닙니다. 자, 이화가 제가 갈게요 이랬지. 그때 엄마 아빠가 가지마 병신아 싫어 이러고 가가지고
어때? 이제 그러면서 나무를 베는 장면. 여기까지가 끝이야.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화전이 이 내용이겠니? 이럴 거면 나도 쓰겠다. 송재열전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겠지. 긴 이화전 속의 요 상황이야. 즉, 꼭 기억해. 수지야. 어떤 상황이 이게 지금 이게 소설이야. 하나 알겠니? 어떤 상황이 이게 딱 이거야.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같이 읽어보자. 상이 전라도 여산 고을로 간 원마다 죽고 고을이 황폐하여 인심이 괴란을 함을 들으시고 깊이 근사하여 유에 불평하시더니 이화란 장사가 있어 상 동그라미 이화 동그라미. 소설 고전 소설 현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계속 동그라미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등장인물이야. 자, 이화란 장사가 있어 일찍 묵과 급제하여 오래 벼슬을 못하고 분을 해야 하더니 이 말을 듣고 상소하여 와. 예를 들면 봐봐. 상소 이래도 요즘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 물론 아주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상소 뭐야? 왕한테 올리는 글이야. 그렇지? 상소하여 와. 신이 이제 급제하여 10여 년을 벼슬을 못하고 성하의 무익하옴을 주야에 한이 깁사다. 어때? 이 부분 미치고 봐. 말 어렵지? 성하의 무익하옴 어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할 때 뭐 성하. 나도 이 말 모르겠어. 근데 성하의 뭐에? 무익하옴을 주야에 한이 깁잡더니 이제 여산의 궤변이 고의와 본국을 위태하니 신이 비록 재주가 없사오나 한번 입거하와 사변을 제어하려. 입거 이런 말도 안 쓰잖아요. 요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너희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흐름이 있어서 좀 보인 거야. 이거 나중에 단어 어렵게 나오잖아. 니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이 용어들을 계속 익혀놔야 돼. 다행히 현재 고전 운문은 현대어로 풀이가 돼서 거의 나와서 크게 고전 용어를 옛날처럼 용병거처럼 쓰진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거든. 근데 고전 소설은 아직도 쓰는 건 있어. 그 단어들을 써. 왜냐면 현대어로 대체하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써놓은 거거든.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상이 서사를 보시고 대회하사 즉일 여산 부사를 제수하시사. 이게 뭔 제수가 내려줬다는 얘기야. 여산 부사 이러면은 아마 부군수 정도 되는 것 같아. 여산이라는 지역이 있어 얘들아. 혹시 전라도에 놀러 가다 보면 호남선을 타고 가다 보면 여산 휴게소라는 데가 나와. 거기가 전라남도의 여산이란 지역이야. 선생님이 송 씨가 태초로 거기에서 시작을 했어. 우리가 고려 말인가 그래서 선생님이 송 씨인데 우리가 은진 김해 김 이런 거 하잖아. 선생님은 여산 송 씨야. 우리 마을에 귀신이 온 거야. 그렇지. 반갑더라고 여산이 나와서. 자, 이와 대회하여 사은하고 사은 뭐야? 감사한 거야. 대회하여 사은하고 집에 들어오자 가족이 대경하고 대경이란 단어 되게 자주 나와. 크게 놀랬다고. 대경하고 부모왈 여산 가는 원마다 죽은 자가 30여인이니라 내 구태여 자원하여 죽으러 함은 어찌미뇨 달리 말고 가지 말라 생이 대왈 소자 듣자오니 사악한 기운이 올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 하오니 괴려치 마소서 인하여 즉시 하직호 발행 나흘에 여산에 이르러 도임하니라. 여기까지 끊어. 소설은 여기서 송지열의 국어공법이 또 나와. 소설은 읽으면서 끊어. 비문학은 어떻게 끊었니 얘들아? 시작하자마자 탁탁탁탁탁 끊었지. 근데 소설은 그렇게 끊을 수가 없어. 적당히 끊는데 끊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4개쯤 끊어버려. 4개에서 5개도 가능해. 적당히 끊어. 근데 여기가 다행히 중략이 있어서 끊었어. 자, 끊었지? 고개 들어. 또 똑같아. 비문학하고. 자, 등장인물 누구누구 나왔어? 내가 먼저 할게. 상. 그 다음 이화. 그 다음 또 누구 나왔어? 엄마 아빠 나왔지. 맞잖아. 무슨 일 있었니? 이화가 여산에 자기가 자청한 거지. 상이 속은 좋아했을 것 같아. 한 새끼 또 죽는구나. 가봐라 이랬어. 근데 이화 엄마 아빠가 놀라면서 가지마 이 새끼야 이랬는데 이화는 갔어 안 갔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러고 갔어. 맞지?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지?
소설 장면으로 되게 쫙 하면서 도착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읽어보자. 중략 부분. 이와는 아전집의 자물쇠에 깃든 홀령인 아전 동그라미. 아전이 있나 봐. 아전이 아마 거기 또 관청에 있는 어느 집이야. 아전집 관청에 그 조금 낮은 애 뭐 이런 애들일 거야. 홀령인 자 아전집 자물쇠에 깃든 이제 SF가 시작돼. 고전 소설은 SF물이 많아. 아니 자물쇠에 홀령이 깃들어 있대. 여기 새끼 말이 돼? 자 깃들어서 뭐라 그래? 여백에게 홀령인 여백에게 원을 죽인 정체가 자 얘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얘가 여백이지. 여백 동그라미. 알았지? 여백이 원을 죽인 정체가 누군지 물으니 여백은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한다. 이와 매우 노하여 여백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니 여백이 애걸하고 할 내 나를 베고자 하니 물은 2번 죽는 일이 없으나 불행히 너를 만나 괴로움을 당하는지라. 내 말하나 내가 처지를 잘못하면 나는 이에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목이 베일이라 라고 했어. 이와 은근히 문활 좋은 꾀를 가르치면 어찌 성치 못하리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상황이 어떠니? 문고리가 말을 하고 자물쇠가 말을 하고 야야 좋대 이랬어. 그러니까 얘가 눈치챈 거야. 얘는 국어 영역을 잘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눈치챈 거야. 그래가지고 얘 꼬신 거야. 그래? 말해봐 말해봐 새끼야. 내가 살려볼게. 존나 얍삽한 새끼지. 대가리가 좋아요. 그래서 여백왈 이 새끼 끝낸 말해. 이런 직원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이런 말 진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사장님한테만 할 테니까 이런 말 하는 새끼들 다 잘라버려 나중에. 자 여백왈 저 은행나무 천연년이 묵은 여우 한 쌍이 있어. 여우 한 쌍 동그라미. 변화 무궁하니 이 고을 원마다 죽여 그 피를 빨아먹으니 요술이 점점 더 신기한지라. 잡기를 착실히 할지니 이 고을 백성에게 명하여 백성 동그라미 망군으로 겹겹이 진쳐 사람마다 다 활과 총과 창검을 장전하고 하라고 대톡과 큰 도끼로 나무를 베면 처음에 피가 낭자할 것이니 이는 잡귀라. 잡귀 동그라미 나무 끝에 백발 노움과 노파가 나올 것이니 백발 노움 동그라미 노파 동그라미 억만병으로 여우를 잡되 이 시에 둘을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 이와 이 말을 듣고 기뻐할 내가 착실히 할 것이니 염려 마라 하고 강면에 하령하니 그물을 둘러치고 억만 사람으로 겹겹이 둘러치고 나무를 베라니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말려왈. 관리와 백성 동그라미. 여기까지 끊어. 더 가면 헷갈리기 싫어. 자 여기까지 끊어. 자 등장인물 누구 나왔어 얘들아? 이화 그 다음에 여배 그 다음에 우선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사이드 인물로 누구 나왔어? 여우 2마리 그 다음에 뭐 백성들 어떻게 하라 그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홀령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무슨 노인에 나온다 그랬고 뭐 여우 잡으라 그랬고 뭐 이런 쌍으로 잡으라 그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 맞지? 그래서 얘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화는 바로 뭐 했니? 잡으러 가자! 이러고 이제 간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가보자. 이 나무가 극히 영험함과 나무 위에 백발노음과 노파 때때로 나오니 이는 신선이라. 신선 동그라미. 신기한 변화 무궁하니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사오니 성주께도 화 있사 온가 하나이다. 성주 동그라미. 원이 대소할 원 동그라미. 너희 무삼 지각이 있노라. 감히 내 명령을 거스르뇨. 개의치 않으니 나무 속 요괴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들 이 창검으로 처벌하리라.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 하고 호령하니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고울이 터질 듯하니 모든 구사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일시에 달려드니 벤이 과연 나무 속에 유일히 낭자하니 다 실색 장황치 않을 수 없어 일시에 빌며말 이 나무의 변이 이와 같사오니 덕분에 배지 마사이다. 원이 문득 고성으로 크게 꾸짖고 왈. 여기까지 끊어.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사건이 긴박하게 날 땐 얘들아 좀 짧게 끊어줘야 돼. 왜냐면 이야기가 섞여.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니? 마을 사람들이 베지 말자 그러고 있지. 근데 얘가 고함을 치면서 당장 안 베면 니네도 뒤질 거야 이래가지고
베는데 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봐봐, 피 나오잖아, 빙신아. 그러니까 베면 안 된다고 했더니 다시 이화가 지랄마 배 이러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이거를 한 2달 정도 지나면 연기를 해줄게. 되게 기억이 잘 나도록. 하지만 앞에서 야! 이러면서 연기를 해줄 수 있어.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해됐지? 자,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읽었을 때보다 선생님이랑 같이 읽으면서 이 상황과 인물 생각하니까 지금 어때? 사건이 머릿속에서 막 장동건, 이병헌, 막 정경호 등장하면서 막 요괴로 송지열 등장하고 백발노웅 등장하고 막 그래 보이지 않아? 그렇지. 조금. 이게 바로 고전소설을 읽는 거야. 읽으면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읽어야 돼. 알았지? 자, 마지막 읽어보자. 너희 관원의 지휘를 받아 목숨이 비록 다해도 마치지 아니려든 나무 재변이 이와 같음에 배는 바라. 너희 방자히 굴어 대사를 이렇듯이 그릇되게 하니 반드시 살리지 못하리라 하고 호령이 추상 같으니 제군이 마지못해 일시에 벤이라. 연하여 나무 위에 백발노응과 높아 다시 동그라미 백발노응 높아 동그라미 살리라 병력같이 소리 지르니 문득 천지가 무너진 듯 일광이 어둑해지고 음풍이 크게 일어나 진동하니 성 안의 제군이 다 거꾸러지고 이와 겨우 정신 차려 고성왈 이와 동그라미 모든 구사는 창검을 발하여 저 요괴를 잡으라 요괴 동그라미 연이어 재촉하니 모든 군사와 백성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일시에 고마움하고 나무를 베니 요괴 둘이 땅에 떨어짐에 길이 한 발이 되고 금빛 같은 여우라 여우 동그라미 화살과 창검으로 그 짐승을 죽임에 이르니 그제야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살해왈 이런 요괴가 읍중에 있어 종종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의 명공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요. 천신을 강림하여 여러 원수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하더니 문득 보고하고 할 죽은 여우 수 여우뿐이라 이와 대경실색하고 돌아오너라 했어. 이거 읽으면서 눈치챈 사람 대단해. 2마리 잡았어야 되나? 1마리. 그렇지. 위에 분명히 2마리 잡으라 그랬지. 망했네. 근데 1마리만 잡혔어. 이제 이야기가 시작인 거야.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잣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남편만 죽였어. 마누라 열받겠어 안 받겠어? 이제 구미호로 바뀌겠지. 그러겠지? 이제 미친 여우로 바뀌어서 이제 이 새끼 뒤질 거야. 이제 이 새끼가 이러면서 고난을 또 겪겠지. 뭐 뻔하잖아. 고전 소설은 이제 여기서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로 가겠지. 이 정도야. 자, 읽었어. 자, 다시 흐름 보자. 여기 크게 등장한 인물은 누구야? 이화. 그 다음에 승상. 원. 나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중간에 자물쇠 새끼가 나와가지고 졸라 고잘질러 줬지. 이름 다 기억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어때? 백발 노웅하고 노파인데 그 새끼가 알고 보니까 여우였어. 가지고 백성들이 안 베고 군사들이 안 베려고 했는데 지랄 소리 빡빡 지르니까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그제서 뵀는데 나무에 피나고 지랄 연병하더니 여우가 떨어져서 도망 톡 갔는데 한 마리는 잡았어. 병신 남자애는. 근데 수컷은 잡았는데 여자 여우는 도망가 버린 거지. 그래서 이화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자 됐다 하고 이 소리가 끝났어. 됐지? 이 정도 읽으면 진짜 울트라 개잘 읽은 거야. 그래서 문학은 읽고 나면 소설은 확실해져. 글은. 근데 이제 답을 찾는 건 또 다른 문제야. 답을 찾아보자. 이것도 또한 단어십이고 근거가 다 있어. 얘는 왜 이렇게 좋아요? 혼자 웃으면서. 자, 내가 너무 순여우 같아? 혹시? 아, 백발노응. 오케이.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화는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해칠 수 없다고 여기고 여산에 부임한다. 이거 어디 있어? 중략 부분 줄거리 바로 위에 세 줄에 뭐라 나와 있니?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라고 아예 글자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두 번째, 이화는 모든 관리와 백성이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며 자신의 뜻을 고수했다. 이거 어디 나와 있어? A 밑에 너희 무삼지각이뇨 감히 내 명을 거스르뇨 호령하여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여기 있었지. 이게 비문학하고 문학하고 차이가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비문학은 조금 좁은 공간 안에 정확하게 답이 거기 있어. 그리고 파보면 그 주변에 다 있어. 근데 문학은 왔다 갔다 어려버려 얘가. 그래서 이것 또한 기억력이 되게 좋아야 돼. 얘가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약간 정신없게 만들어버려. 3번 보자. 모든 군사는 이화의 호령하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화가 요구한 대로 행동했다. 이거는 금방 찾을 수 있겠지. 아까 나무 벤다고 했지. 이건 찾을 필요는 없겠지. 이런 게 바로 빨리 넘어가는 거야. 단어 시비 걸지 마. 그러니까 나중에 요령이 생기면 원칙은 이때 변칙이야. 변칙은 뭐냐면 원칙은 단어 시비야. 변칙은 안 걸어도 될 건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야. 알았어? 4번. 모든 군사는 은행 속의 유혈을 보고 당황하여 이화에게 명령을 거둘 것을 요청했다. 아까 어디 있었니? 여기 있었지. 거봐 피나잖아. 이 빙신아 있었지. 근데 선생님이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한 줄 아니? 너무 여기 용어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 그럼 기억이 잘 안 나. 편안하게 기억하려고 그래. 알았지? 이화한테 병신아 피나잖아. 이렇게 생각해야지. 장군님 드디어 유혈이 낭자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졸라 기억하기 더 힘들어. 알았지? 자, 그 다음 5번 보자. 이화는 백발노인과 노파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며 나무를 베었다. 백발노인과 노파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밑줄 봐. 그걸 듣고 나무를 베었니? 얘들아? 고함을 치며 나무 베었니? 아니지. 그냥 지가 고함을 쳤고 그 다음에 나무를 뱄더니 여기 얘네들이 베지 마! 밀지라는 거지 막. 맞잖아. 왜 현우야 왜? 질문 있어? 나무를 베는 게 틀린 거 아니었어요? 이화가 뺀 게 아니라. 아 맞아. 아 이화는 나무로 벤 게 아니지 맞아. 이화는 나무로 벤 게 아니지. 누가 뱄어? 사람들이 벤 거지. 근데 백발노의 소리를 듣고 또 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게 두 개가 틀려 있는 거야. 백발노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 행동한 것도 아니고 이화가 정확히 나무로 벤 건 아니야. 이화는 뭐야? 소리만 질렀지. 장군님의 명령이었지. 알았죠? 근데 잠깐만 그러면 이화가 뱄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 법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이화가 뱄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은 내가 윤희를 현수한테 죽여 이랬어. 내가 죽인 거야? 현우가 죽인 거야? 좀 이해 애매하네. 갑자기. 자 넘어가자. 아무튼 5번이 틀렸단 거 얘들아. 알겠지? 확실하지? 19번.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보자. 기억은 여산 부사를 제수한 거고 니은은 강면에 하령한 거고 디귿은 그 짐승을 죽임이야. 1번. 이화는 벼슬을 못했던 울분을 기억을 통해 해소하고 어때? 맞네.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니은을 통해 시도한다. 강면의 하령. 그러네. 근데 2번 보자. 이제 여기서부터 단어십이야. 이런 문제는 단어십이가 많겠지. 상은 황폐한 인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억을 행하고 아니지. 그 인심을 수습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이화가 간다 그랬던 거지. 그냥 황폐한 인심은 뭐니? 원래 기존에 있었던 기본값이지. 그리고 나서 이화가 갔지. 맞지? 바뀌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화는 자신에 대한 백성의 신임을 되찾고자 니은. 신임을 되찾고자? 그런 내용이 있니 없니? 그냥 처음에 그냥 원래 말을 안 들었던 거지. 신임을 되찾고자가 아니겠지. 3번. 이화의 부모에게 기억은 이화의 안위를 염려하는 이유가 되고. 이건 맞아 틀려? 맞지? 야 너 가면 죽어 가지마 이랬지. 염려하겠지. 근데 이화에게서 디귿은 상의 권위를 확인하게 된다. 그 짐승을 죽인 게 상의 권위를 확인한 거니? 아니지. 상의 권위 확인은 여기는 특별히 없어요. 4번. 군사들은 니은의 계기로 이화를 외면하게 되고 뒤지려고? 외면 틀렸겠지? 그러니까 이러면 읽지 않아도 돼. 근데 읽어보자. 디귿을 근거로 하여 이화를 신뢰하게 한다. 신뢰는 맞지. 그 다음 5번. 이화는 백성의 요청을 부응하기 위해 니은을 행하고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통해 관리자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이것도 틀렸겠지.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0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A. 이 나무가 어쩌고저쩌고 어쩌다 B는 이쪽저쪽 어쩌다 했어. 1번. A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과 일치함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B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로 증명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가 틀렸어? 단어 12. A의 사실과 일치가 아니라 여기서 뭐라 하니? 이 나무는 그냥 영험하고 이런 거고 이런 거다라고 지네들의 추측, 약간 점괘같이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어때? 여기 사실과 일치 A 부분이 틀렸죠. 정답은 2번이에요. A는 상황을 가정하여 대상들이 자신들과 상황에서 미칠 부분인 부정적인 영향을
B에서는 이로 인해 변화될 상황에 자신들이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3번 A에서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변화 이랬어. 여기서 뭐가 잘못됐니? 목격한 상황 해봐. 목격한 상황을 토대로 인식의 변화. 맞아 틀려? 맞잖아. 맞잖아. 뭐가 목격했는데요? 묻고 싶지 지금. 나무 위에 백발노가 노파가 때때로 나오니 있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어때? 뭐라 그래? 자신의 상황 인식 변화. 그러니까 배면 안 돼, 이 빙신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B에서 보자. B에서는 자신들과 상대방이 공유한 경험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상대의 변화 행동을 촉구? 아니지. 공유한 것도 아니지. 처음 해본 거잖아. 맞지? 틀렸겠지. 4번 A와 B는 모두 과거와 현재 상황을 대비 지라라고 앉아있지. 5번 A와 B는 모두 상대방의 지위를 언급하며 상대방이 스스로 역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4번하고 5번이 뭔지 알아? 얘들아 골 까는 건데 이게 이제 오지선다가 존나 빡세요. 5개를 만들어야 돼. 너희 같으면 할 수 있겠니? 머리 터져. 그러니까 어떻게? 4번, 5번은 개소리를 넣어버린 거야. 이게 바로 대표적인 개소리야. 멍멍 써놔. 4번, 5번 묶어서 멍멍. 우리 집 강아지가 짖었어. 멍멍. 그럼 아이고 왜 그래? 이러면 4번이야? 이러지 마. 알았지? 자, 21번. 21번 같은 게 좀 어려워. 21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단어 시비 걸어봐. 여백의 조언에 따른 결과 수여우가 죽은 것에서 영웅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 달리 조력자의 혼령임에도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군 이랬어. 그렇지. 위기에서 벗어났어? 아니지. 이제 위기에 들어가는 거지. 건드렸잖아. 이제 거기가 잘못됐지. 그래서 이 소설은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었으면 이 마지막 문제는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선생님이 요령 가르쳐줬지. 항상 이런 문학 지문이 나오면 뭐부터 푼다고? 마지막 문제의 보기부터 읽어보라 그랬지. 마지막 보기를 한번 읽어보자. 이화전은 전기소설과 영웅소설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준다. 주인공이 초현실적인 존재와 교섭하는 설정은 어때? 초현실적인 존재와 교섭은 뭐야? 아까 전에 자물쇠 새끼. 맞지? 그리고 교섭하는 설정은 전기소설의 면모를 보여주며 주인공이 위기를 해결해 나가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서사는 여타 영웅소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력자가 직접 나서서 행동할 수 없는 혼령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 조력자가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해준다는 점, 주인공의 조언에 따르기만 할 뿐 조력자에게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전수받지 못한다는 점 등은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조력자나 주인공과 구별된 특이성이 보인다 해가지고 아 이런 애가 등장하는구나 소설을 파악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런 애가 누구야? 아까 자물쇠가 얘기해주면서 간다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를 읽고 푸는 게 훨씬 더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 쉬자. 10분만 쉬었다가 또 합시다.